경기도의 입주 물량을 보면 27년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보다는 그나마 나은 거지. 공급이 있을 때. 시장이 안 좋잖아요. 그 가격이 그래. 그러면 지금 수요 공급에 의한 이 경제 원리가 시장에 크게 작용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지금 광명이 입주율 아파트가 635% 높고 의왕시 423%, 오산시 뭐 이렇게 높거든요. 근데 광명은 이전에도 제가 많이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래서 광명은 빼고 말씀드리는데 네. 아까 노도강을 가느니 차라리 광명시를 가겠다라는 게 저는 더 취지에 맞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왕시로 공급이 많잖아요. 의왕시도 의왕시 나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의왕시가 왜 좋은지, 지금 입주하려고 하는 단지들이 왜 좋은지를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오산시가 있는데, 이 오산시가 오산세교 지구라고 해가지고 1단계, 2단계, 3단계 지금 입주를 해서 진행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단계, 2단계는 입주 물량이 거의 마무리되는 상태고 거의 조성이 되어 가고 있는 상태인데, 지금 3단계 입주 물량이 있거든요. 근데 3단계는 지금 입지가 좀 많이 떨어져요. 전철역이나 이런 것도 떨고 거의 평택에 가깝게 밑에 내려와 있고 인프라도 좀 조성이 좀 덜 돼 있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오산시는 공급 과잉이지만 입지가 상대적으로 좀 하고 그리고 오산세교 좋았던 1단계, 2단계 아파트들은 거의 2, 3억대에 분양을 해서 지금 6억이 되어 있거든요. 2, 3억대 분양해서 가격이 벌써 2배가 됐어. 근데 지금 들어가기에는 또 너무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분양가를 그러면 당연히 이전 가격이 하겠어요? 최근 가격이 하겠지? 그럼 이제 가성비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오산은 추천하진 않아요. 그럼 이제 그 다음이 이제 평택인데 평택은 지금 삼성도 힘들고 공급 물량도 앞으로 2, 3년간 많고 모두가 힘들어요. 모두가 힘든 시기가 이제 평택시인데 평택은 그래도 가치가 없는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향후 2, 3년 동안 좀 지켜보면서 그 2, 3년 후에 좋아지면 볼 지역으로 이제 말씀을 오늘 드리려고 자료를 쫙 갖고 왔어요. 광명. 네, 지금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5월부터 입주라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네. 입주를 하고 있는데 여기 트리우스 광명 마피 떴었잖아요. 네. 지난번에 그 잔금 칠 때는 7, 8천까지도 받았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헤리티지 자이는 이제 뭐 없고 마피 이런 거 없고 오히려 얘보다 1, 2억 정도 높은 상태가 되는데 이 철산 자이더 헤리티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이유가 지금 뭐 세월경은 좋아. 그리고 다른 데보다 하방암력이 있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덜 올랐어. 왜냐면 서울에 진짜 그 개봉에 있는 그 위쪽에 있는 고척 푸르지오가 요번에 분양을 했거든요. 거기가 지금 9억, 10억이에요. 근데 철산 얘가 지금 11억, 11억? 10억, 11억 이러거든요. 입지가 완전 다른데 여긴 대장 아파트가 된 애들인데 지금 1, 2억밖에 차이가 안 날 정도로 눌려 있는 거예요. 근데 덜컥 막 이렇게 사겠다라고 말을 못 하는 게 추가 분담금이 생겼고요. 인건비랑 그 자재비 상승으로. 근데 그거는 뭐 1, 2천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두 번째는 재건축 초과이익 관수제예요. 걸리는 아파트예요. 세금이 얼마 나올지 몰라. 결국에는 이걸 매수자가 부담해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계산이 아직 안 돼 있는. 네네. 세금이 아직 안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다. 근데 이전에 사례가 많았으면 그거에 비추해서 할 텐데 이전에 적용됐던 단지들도 정말 손에 꼽으니까 이걸 계산해 볼 수가 없는 거지. 이 세금이 딱 나올 때까지는 그 금액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춤주춤하게 돼서 이게 세금이 완전 조금 나오면 상관없는데 많이 나오면 배보다 배꼽이 클 수 있으니까 당장 매수하기는 조금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거죠. 근데 어쨌든 지금 매매가는 그 세금은 매수자가 부담하는 조건으로 지금 20평대는 11억, 뭐 30평대는 뭐 13억, 14억에 분양 거래를 하고 있는데 이제 얘가 또 분양가 상한제라서 조합원 물건만 살 수 있고 일반 분양은 못 사요. 그러니까 매물도 적어. 그러니까 너무 좋은 점을 다 갖고 있죠. 그렇고 나서 근데 문제는 이제 문제가 많네요. 아니 그래서 세금을 어떻게 할 거냐 했을 때 그러면 왜 세금을 매수자가 내? 매도자가 자기가 갖고 있으고 내야지 라고 하면 그 세금만큼 매매가가 그냥 올라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저렇게 붙이든 매수자가 부담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지금 형성되어 있긴 해요. 챙겨봐야 될 포인트는 이 광명의 입주 물량이 26년까지 쭉 되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트리우스 광명 끝나면 이 헤리티지 하고 헤리티지 끝나면 광명 센트럴 아이파크 그 다음에 자이 더샵 포레나 그 다음에 2달 지나서 브리에르 여기까지 쭉 연이어서 여기가 다 돼요. 여기 새 아파트가 딱 들어서면 새로 조성이 되겠죠. 근데 최근에 하락률이 제일 높았던 광명의 지역은 하항동이거든요. 10% 정도 빠졌어요. 근데 하항동이 나쁜 동네냐? 아니잖아요. 디지털 단지 옆에 가산 디지털 단지 너무 직주 근접이고 너무 좋잖아요. 그래서 하항동이 지금 여기 때문에 엄청 약간 흔들리면서 가격이 좀 빠지고 있는데 여기가 다 채워지고 나서 좀 이제 안정화되면 그쪽이 다시 빠진 만큼 또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포인트로 나 10억 없어 5억 정도밖에 없어 라고 하면 이제 그쪽까지 좀 미리 가서 기다린다는 느낌으로 사실하는 게 아니고 눈치를 보다가 가격이 올라갈 것 같으면 이제 올라타시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포인트까지 여러분들이 좀 챙기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의왕이거든요. 근데 의왕인데 네. 의왕이 엄청 길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입지가 천차만별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넓다. 얼마나 밑에 있냐, 이제 위에 있냐, 근데 위에서도 여기 오른쪽에 있냐, 왼쪽에 있냐로 갈리는데, 이 왼쪽에 있는 여기는 안양의 평촌생활권과 과천생활권이 겹쳐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의왕생활권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과천과 평촌생활권인 거예요. 그게 바로 이쪽인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인덕원 자이 SK뷰가 5월에 이제 입주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네가 한 8, 9억 정도 24평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럼 입주 시기에 게다가 세대수가 2633세대잖아요. 많잖아요. 그럼 흔들려야지 입주장에는. 근데 안 흔들리고 있어요. 왜냐? 요 주변에 있는 지금 이렇게 쭉 가려고 했는데 요쪽이 생활권 이렇게 세모되어 있는 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인덕원 생활권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인덕원 생활권이 이제 요쪽 이렇게 여기는 평촌이고 이렇게 여기는 이제 내선동이에요. 근데 여기 세모 안에 들어오는 단지들이 대부분 15년 이상인 아파트들이거든요. 신축이 들어왔어. 신축에 대한 갈망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에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게다가 또 여기 과천 요 위쪽으로 8구단지 있어요. 과천 주공 8구단지. 네. 지금 이주하고 있어요. 6월까지 재건축 진행이 돼가지고 이주 수요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왜냐면 여기 사시는 분들 생활권 멀리 딴 데로 가고 싶어 하지 않아요. 요 근처에서 하고 싶지. 게다가 오래된 아파트에 오래 사셨잖아. 그러니까 새 아파트에 대한 열망이 있으신 거죠. 근데 여기 주변에 생활권을 비슷하게 가져갈 수 있는 데서 입주를 하고 있어. 눈여겨 볼 수밖에 없겠죠. 근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이주비를 8, 9억 정도 줬어요. 근데 여기가 8, 9억이야. 삼박자가 다 맞은 거죠. 이주 시기, 그리고 거주 생활권, 그리고 세 번째가 이 가격까지. 삼박자가 고루 맞아서 여기를 지탱해주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 제가 이걸 갖고 온 게 왜 그러냐면, 지금 평촌 신도시가 이렇게 위아래로 있잖아요. 평남 지역, 평북 지역 이렇게 나눠서 형성이 되고 있는데, 네. 안양 평촌이 요번에 흐름의 특징이 뭐냐면, 옛날에는 무조건 안양 들어간다, 평촌 신도시 들어간다, 무조건 학군, 학원가 이거였거든요. 근데 23년도부터 이후의 흐름을 보면 이제 사람들이 고민을 시작했어요. 새 아파트냐? 학군으로 갈 거냐, 신축으로 갈 거냐. 그래서 24년도에 거래량이 먼저 터지고 가격 상승을 리드했던 건 여기 평촌 어바인 퍼스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 여기서 더샵이라던가 센터 퍼스트 가다가 요 위에 있는 엘프라우드, 비산동에 이제 있었던 자이, 더샵. 되게 낯설다 이름이. 그죠? 되게 엘프라우드. 얼마 전에 지금 파주 운정도 갔지만 이름이 너무 길어서 제가 야, 이름이 이제는 진짜 못 외우고 있어요, 이름을. 그래서 어쨌든 이제는 평촌에 신축이라는 가치가 사람들이 더 크게 생각해서, 이제 이전에는 평촌 하면 학원가부터 먼저 움직이고 가격이 먼저 움직이는데, 오히려 거래량이나 가격 움직임에 먼저 보인 건 오히려 신축이 몰려있는 비산동과 이쪽 밑에였다. 그래서 요거를 말씀을 드리고, 근데 여기 인덕원 자이 SK뷰 여기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가격이 흔들리지 않으면서 보고 따라가는 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 엘프라우드가 있었잖아요. 네. 이 엘프라우드도 여기 SK뷰 단지 아파트랑 여기 자이 SK뷰 아파트랑 입지가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차이가 있잖아요. 근데 얘네 단지가 여기 엘프라우드 가격을 보고 따라가고 있대요. 얘네가 요만큼 가고 나도 거기 가야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런 이유가 여기서는 이제 신축급이 여기랑 여기에 몰려있고, 이제 여기에 조금 생긴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신축들끼리 서로 가격 경쟁을 하는 거예요. 너네 요만큼, 그럼 나도 요만큼. 이런 식으로 여기서 서로 주고받고를 한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 과천의 이주 수요, 그리고 이쪽 주변에 이제 15년 된 이상 된 사람들의 수요, 그리고 주변에 신축들이 끌어주는 힘, 이렇게 해서 여기는 흔들리지 않고 간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지금도 비싸, 떨어지도 않았는데 떨어지면 좋은데 라고 했을 때, 사실은 이제 오히려 하방 압력이 있어서 가격을 좀 눌러준 면이 있다. 사실 광명이 다른 서울 생활권에 있는 단지들, 지역들에 비해서는 덜 올랐거든요. 성남이라던가 주변에 있는 지역들을 보면. 그래서 좀 하방 압력이 좀 있었던 거라서, 네. 저는 오히려 경기도권의 이제 공급 물량 때문에 좀 영향을 받았던 지역들은 오히려 지금 25년이 기회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평촌을 이제 인덕원 생활권을 들어가려고 하면 같이 안 볼 수가 없거든요. 빨간 줄로 딱 나눠져 있네요. 네네. 여기 4호선을 기준으로 이제 평남 지역과 평북 지역이 있고, 그 밑에 이제 샘마을, 여기 샘마을이랑 여기 꿈마을은 선도직으로 지정이 됐어요. 그리고 이쪽이 이렇게 해서 동탄 인덕원선이 내려올 거고, 그리고 이쪽으로 월곡판교가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이전에는 평남 지역이 학군 지역의 메인으로
여기가 가격이 메인으로 움직였었거든요. 네. 근데 여기 평북 지역이 여기 월곡판교랑 여기 인덕원선이 GTX 들어가고 그리고 동탄 인덕원선 들어가면서 여기가 쿼터블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교통편의선 지역으로 새롭게 가치를 하나 더 가져가면서 원래 여기 평북 지역과 평당 지역의 가격 차이가 평당가 차이가 좀 났었어요. 근데 이게 많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지금 가고 있는 분위기고 근데 내가 안정적인 걸 원한다. 그럼 여기를 들어가는 게 맞아요. 덜 빠져요. 다른 데보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천천히 올라가는 거죠. 근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이 올라갔지만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고 어느덧 비슷하게 와 있네? 약간 이런 상황인 거죠. 근데 나는 돈이 별로 없어. 그래서 좀 싸게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생성되는 데가 좋아. 라고 하면 이제 인덕원 생활권을 보시는 게 유리할 수 있어요. 여기는 인덕원 호재에 따라서 이전에 21년 이후에 급락했잖아요. 그때 30-40% 받았어요. 근데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니까 막 1년 만에 다시 30%를 회복하고 막 이런 식으로 엄청 변동폭이 커요. 그래서 학군지는 안정적인 구역이야 라고 생각을 하시고 들어가시면 크고 다칠 수 있는 평촌 신도시권의 안에 있지만 네 구역으로 나눠서 이 구역과 수요의 특징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걸 좀 찝어드리려고 이렇게 별표를 해서 좋습니다. 네, 가지고 왔고요. 네. 말한 거죠. 쿼터블이 어떻게 형성되는지. 그래서 이렇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걸 좀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사실 평택에 좀 브레인시티 또 한참 올라갈 때 브레인시티 또 분양받으신 분들이 꽤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요새 힘들고 마음고생을 많이 하실 텐데 회복이 되긴 될 거다. 근데 사실 브레인보다는 그래도 고덕이 낫다. 그리고 고덕이 1, 2, 3단계로 앞으로 계속 개발이 될 거고 이제 막 입주를 하고 있는 이런 단지들이 다 2단계에 있거든요. 3단계도 남았어요. 그래서 앞으로 2, 3년간은 또 공급 물량이 또 많을 거기 때문에 평택은 지금 들어가는 건 좀 그렇다. 그렇지만 되게 안 좋을 때 경매로 완전 싸게 들어간다고 하면 내가 그 시간만큼 벌 수 있다라고 하면 얼마나 싸게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고덕의 1단계의 최고 대장 아파트 1급지를 가져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거는 조금 괜찮지 않을까. 아, 경매 적용하면 괜찮겠다. 그죠? 평택은. 거의 전세가에 내가 받을 수 있다. 좀 길게 보고. 네, 전세가에 받을 수 있다. 그러면 좀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고덕이 10억까지 갔다가 여기도 지금 6억대까지 내려왔거든요. 그래서 되게 힘드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그걸 오히려 역으로 생각해서 내가 이렇게 힘든 것만큼 채우겠다라는 걸로 해서 그런 식으로 약간 경매식으로 돌려서 생각을 해보신다고 하면 오히려 또 기회의 지역이 또 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